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을 마치고 한국지리 학생 이해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60명의 학생이 답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단원별 난이도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4단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그리고 5단원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을 우리 솔방울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단원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4단원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방울 친구들은 4단원과 비슷한 난이도로 5단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향후 복습 과제나 중간고사 출제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지리 학습 난이도를 올리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전혀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나름 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더 친절하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이해력 부족이었습니다. 솔방울 친구들, 모른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학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니까 교사가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마음껏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복잡한 설명이 5배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을 선택한 5명 누구일까요? 찾을 방법이 없네요. 익명 설문지니까요. 오늘 수업은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이전에 산지, 하천, 해안 지형보다 내용이 다소 쉬울 거예요.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을 큰 틀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대체로 안정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괴는 쉽게 풀이하면 땅 덩어리입니다. 교과서에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여기에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안정지계라고 해서 화산 및 지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은 중생대와 신생대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대부분의 화산 지형은 신생대 화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산 지형들은 대부분 풍화와 침식으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분포화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제주도, 백두산, 그리고 철원, 평강 등지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화산 지형은 신생대, 보다 정확히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지표에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다양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요, 학습지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구석에 필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용암은 유동성이 큰 용암과 유동성이 작은 용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액체와 같이 흘러 움직이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액체와 같이 흘러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잘 흘러서 움직인다는 의미겠죠?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점성이 낮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점성은 끈적끈적거리는 정도를 의미하죠. 반대로 유동성이 작다는 말은 점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이 큰 용암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유동성이 작은 용암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면암질 용암입니다. 그래서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은 경사가 급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유동성이 큰 용암의 실제 모습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있죠? 한라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작은 용암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까 유동성이 큰 용암과 비교를 하니 흐르는 정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삼방산은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사가 정말 가파릅니다. 이곳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었는데 기억나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산 지형을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천원, 평강, 용암대지의 4곳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두산입니다. 구글어스에서 백두산 3D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백두산은 산록부와 산정부의 경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설문지 내용 반영해야겠죠?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친절한 저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산정부는 산의 정상 부분을, 산록부는 산의 아래쪽에 경사가 완만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아까 용암의 종류에서 유동성의 차이에 따라 경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두산의 산록부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곳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경사가 급한 산정부는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두산 정상 부근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불리는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칼데라호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렬한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분화는 강렬한 지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뒤흔들리면서 수많은 균열이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균열을 이겨내지 못하고 화산 분화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다, 즉 함몰이 일어납니다. 이 함몰된 분화구를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칼데라 상태겠죠? 칼데라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생기면 칼데라호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우리 지형학 용어로 칼데라호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찍어온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뉴스에 자주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그때 정말로 백두산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나름 지리교사인데 폭발 전에 백두산을 담아서 수업 자료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방학에 바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아직도 멀쩡하네요. 제주도를 공부하기에 앞서 학습지 39쪽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정해 주길 바랍니다. 한라산을 제주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 밑에 아래 칸에 한라산을 추가해 주세요. 제주도는 정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화구호, 규생화산, 용암동굴, 주상절리의 화산 지형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시 제주도를 가고 싶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추억사진 하나 소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니 내심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정말 다양한 지리학습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이윤석 선생님을 학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태우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수학여행 같이 갈 수 있어요? 단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속으로는 정말 기뻤지만 좋아하는 티를 내면 좀 없어 보일까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업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시간표 조정 가능한지 알아보고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무조건 네였죠. 그렇지만 좀 비싼 척을 해봤습니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이윤석 선생님, 제주도 수학여행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 수학여행 영상을 보고 싶네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작년 2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자, 그럼 한라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백두산이랑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산록부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사가 급한 산정부는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졌습니다. 산정부, 산록부, 이런 단어를 어려워할 학생이 있을까봐 다시 PPT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한라산 정상부에 있는 백록담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이게 아닌데.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최소 19,000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록담 부근에서는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동식물이 20여 종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KCTV 뉴스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 백록담. 물이 고였을 때는 산정호수, 메말랐을 때는 분화구의 모습을 띠며 사시사철 웅장함을 뽐냅니다. 백록담은 한라산 화산 활동에 살아있는 증거로 꼽히는데 분출 시기에 대해선 25,000년 전부터 7만 년 전까지 등 여러 학설이 엇갈려 왔습니다. 연구진이 백록담 지하 16m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백록담이 오른 것 같네요.
백록담은 화구호입니다. 아까 백두산을 공부하며 칼데라호는 화구가 무너져 내린 칼데라에 고인 호수라고 했죠. 화구는 아직 대규모로 무너져 내리지 않은 화산의 분출 구멍입니다. 이러한 화구에 물이 고여 호수가 생성된 것을 화구호라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 기생화산은 화산의 중턱에 만들어진 조그만 화산입니다. 다랑쥐 오름, 물영아리 오름,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란 지명 많이 들어봤죠? 이 오름이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기생화산은 지형도를 알아둡시다. 한라산의 산록부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둥그런 지형이 보입니다. 여기 등이요. 이 지형이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시험 문제에 친절하게 오름이라고까지 이름을 적어주면 고민하지 말고 기생화산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이 지형도의 패턴을 통해서 오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를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식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표층부는 공기와 접촉하는 바깥 부분을 의미하고 하층부는 용암의 깊숙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안 속에 있는 용암은 시뻘건색인 게 아직도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 좋게 용암 동굴의 형성 과정을 찍은 사진인데요. 용암이 지표를 흐르면 공기와 접촉하는 표층부는 빠르게 식어 굳어버립니다. 반면 하층부의 용암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용암이 빠져나가 버리고 용암이 흐르던 길만 남으면 바로 이것이 용암 동굴이 됩니다. 사진은 제주의 만장굴입니다. 동굴벽에 이렇게 수평의 줄무늬가 보이죠? 용암이 흐른 흔적입니다. 다음은 주상절리입니다. 수직으로 쪼개진 돌기둥이 보이나요? 어떻게 저런 특이한 형태의 바위 덩어리 만들어졌을까요? 지구상 대부분의 물질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반대로 열이 식으면 수축합니다. 뜨거운 상태의 용암이 식기 시작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때 이 수축점을 따라서 다각형의 형태로 쪼개진 기둥 형태의 암석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한자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지죠? 주상은 기둥 형태란 의미입니다. 절리는 암석의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에는 수직 형태의 절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에 속하는 다우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천이 메말라 있는 건천, 말라 있는 하천, 건천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건천이 많은 이유는 바로 수직 형태의 절리 때문입니다. 절리를 따라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제주도의 해안 지역에서 샘물 형태로 솟아납니다. 이를 용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수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든 상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의 취락은 용천이 일어나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도의 화산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울릉도는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울릉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 아래 잠겨있는 울릉도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 울릉도입니다. 경사가 가파르죠? 울릉도는 유동성이 작은 조매남질 용암의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보라색 네모로 표시된 섬은 독도입니다. 독도 가운데 조그마한 봉우리가 바다 위로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독도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왜 이렇게 크기가 작아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해시계와 파식대 기억나죠?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바다 위에 드러나 있던 독도의 대부분이 깎여 나갔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인간 기준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 하지만 지구의 역사로 보면은 짧은 시간이 지난 뒤 우리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울릉도 가운데는 나리 분지가 있습니다.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울릉도에 있는 이 분지를 나리 분지라고 부릅니다. 나리 분지는 지형도를 활용해 종종 시험 문제에 등장하곤 합니다. 나리 분지는 이전에 배웠던 고위평탄면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형도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니 평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지 바닥입니다. 이 분지 바닥 주변은 촘촘한 등고선이 감싸고 있는데, 분지 바닥에서 멀어질수록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위평탄면이었다면 이 평평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형도를 봤을 때 이 울릉도 나리 분지와 이 고위평탄면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울릉도는 이중화산이라는 지형이 나타납니다. 울릉도에는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 칼데라 분지 안에 생긴 조그마한 화산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화산체가 알봉입니다. 화산이 이중으로 있다고 해서 이중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화산지형 마지막, 철원평강 용암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철원과 평강 일대에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볼 수 있는 평야와 조금 다릅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평야이기 때문입니다. 철원 평강 일대는 화강암이 기반함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하천이 흐르며 침식을 거듭해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표면에 갈라진 틈을 따라 다량의 현무암이 분출합니다. 현무암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죠. 현무암이 물처럼 흘러서 하천이 흐르던 골짜기를 메워버렸습니다. 사진 속 평평한 대지는 현무암이 뒤덮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죠? 화강암과 현무암이 맞닿아 있는 경계부는 침식에 약할 것입니다.
두 암석 사이에 틈이 있겠죠. 이곳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천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화강암과 현무암 사이의 경계부를 따라 침식이 빠르게 일어나 이제 경사가 급한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지형이 철원평강용암대지입니다. 이를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가운데 흐르는 하천이 현무암과 화강암 경계부를 따라 빠르게 침식작용이 일어나 만들어진 곳입니다. 덕분에 협곡이 발달했는데요. 철원평강용암대지의 협곡에는 우리가 제주도 공부할 때 배웠던 주상절리가 나타납니다.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바로 이 주상절리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화산활동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협곡 위 대지는 아주 평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철원평강용암대지를 지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호는 논입니다. 논이 자리한 곳은 아주 평탄하죠? 등고선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연 상태로도 충분히 평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사를 위해 인간이 땅을 다졌기 때문에 더욱더 거의 완벽한 상태로 평탄해졌습니다. 한탄강이 흐르는 지역을 보면 한탄강과 이 논 사이에 등고선이 아주 촘촘하게 나타납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곳이죠. 바로 이곳이 협곡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두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등교 계약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